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약수령 논술 8개 대학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정확하게 확정되었고 대학별로 특징들도 잘 정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8개 대학의 약수령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수령 논술은 수능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고 좀 더 쉬운 풀이형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걸 말하고요. 보통 이전에 적성고사를 보던 대학이 이제 거의 대부분 약수령 논술 대학으로 탈바꿈을 했고, 올해는 서경대, 홍대, 세종까지 해서 8개의 대학이 약수령 논술을 보는 거고요.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좀 애매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기초사항을 보면 대부분 논술과 교과가 60대 40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반영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논술 60에 교과가 40%, 내신이 40%를 반영하면, 아, 교과의 반영 비율이 4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의 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비율로 따져보면, 그냥 제 체감적으로는 논술이 거의 95, 교과가 5%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물론 실제 여러분의 등급 점수에 따라 조금 더 달라요. 자, 쭉 살펴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가천대 한개 3등급 탐구 상위 한 과목이네요. 고대 세종이 한개 3등급 또는 영어로 반영할 때는 2등급, 홍대 세종은 한개 4등급의 과학 한 과목인데요. 홍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 자체를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은 과학 두 과목을 수능 최저와 상관없이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대 세종은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소죠. 논술 반영 비율은 60대 40, 60대 40, 서경대는 논술 40에 교과 60인데 이 교과 60이 60% 반영은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과목은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는 비슷한 느낌으로 국어와 수학을 시험 봅니다. 나머지는 수학만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는 국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대학교의 국어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A4 한 장 정도의 어떤 설명에 대해서 그걸 읽고 주제를 써라, 혹은 빈칸을 채워라, 문장을 구성하라, 이런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문제여서 제 생각에는 독서 많이 하신 어른들도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나머지 5개 대학교는 수학만 출제를 합니다. 가천대는 수능 응시 제한이 없어서 미적 또는 기하 안 봐도 되고요. 과탐도 안 봐도 되는데, 고대 세종은 수학은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요. 탐구는 과학을 꼭 응시해야 됩니다. 홍대 세종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을 상담하다가 너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보통 저 5점이요, 6점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8개 대학의 교과 반영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과목의 평균치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1 때는 고1 때는 성적이 좀 좋았다가 고2 이후에 좀 처진 학생이라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학생이 아니면 이 대학교들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점수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외대는 국영수과를 반영하고 반영 방법이 수학과 영어의 반영 방법이 좀 높죠.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좀 잘했던 학생이 좀 더 유리하겠고요. 서경대는 국영수탐을 반영하는데 각 과목별로 상위 3과목을 반영하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과목 중에서 국어에서 잘한 3과목을 고르니까 조금 더 점수가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가천대는 3학년 1학기까지 5개의 학기 중에서 우수한 학기의 반영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하면 그때 반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한 점수보다 더 높습니다. 수원대는 우수 교과, 국영수 탐 중에서 우수한 교과의 반영률이 또 높아요. 한국기술교육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여기가 제일 평범하네요. 고대 세종은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이 90%, 진로 선택도 일부 반영을 하네요. 홍대 세종이나 한국공학대는 과목별 상위 3과목, 과목별 상위 5과목을 반영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내신 성적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내신 성적을 딱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알아서 대학교식의 점수를 딱 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각 대학별로 작년에 합격자의 내신 점수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비교해보면 내가 지원할 만한 점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보통 이런 8개 대학의 합격자의 내신 점수는 단순한 평균치로 생각해보면 4.7 정도 내외가 합격자의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3점대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지원하셔도 되겠고 5점, 6점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씩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1000점이 전형 총점 만점인데 합격자와 예를 들면 합격자가 4.8이면 5.8인 학생과는 1000점 만점에 5점 차 정도가 나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죠.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가 1.5점 정도 차가 난다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논술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점수들을 논술의 실제 시험으로 역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7등급, 8등급 이렇게 넘어가면 내신의 영향력이 커져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요. 5점대 또는 6점대까지 가면은 조금 불리, 5점대는 거의 안 불리, 6점대는 조금 많이 불리, 7점대, 8점대 넘어가면은 상당히 불리해서 지원하시기 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한국외대는 등급 점수가 270점에서 쭈르륵 등급별로 내려가고요. 출결 성적을 조금 반영합니다. 그리고 가천대는 진로 선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우수학기 산정을 한 후에 별도로 따로 가산점 느낌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다음 논술시험 정보는요. 고대 세종 캠퍼스만 수학 1, 2의 미적분까지 시험 범위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수학 1, 2만 시험 봅니다. 국어를 보는 3개의 대학교는 고1의 문학 독서가 시험 범위고요. 자,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시면 고대 세종은 90분에 수학 8문제고요. 고1의 수학도 좀 출제되고 일부는 논술형 문제에서 이 8개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난도가 높아요. 한국에는 80분이고요. 수학 10문제인데 수능 기출의 3, 4점 문제고요. 수능에는 출제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도 덜어냅니다. 가천대 80분에 국어는 인문계열은 9문제, 자연은 6문제, 수학은 반대로 인문은 6문제, 자연은 9문제를 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9문제, 국어 6문제를 보는 거죠. 수능형 3, 4점 형태의 문제고요. 서경대는 80분을 보고요. 인문, 자연 공통으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를 보고 국어는 한 지문에 두세 개의 문제가 딸려 있는 세트형 문항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수능 특강의 3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원대는 국어는 인문이 9문제, 자연 6문제, 수학은 인문 6, 자연 9문제니까 가천대랑 형식이 똑같죠? 수능 형태의 3점 문제 정도 되고요. 홍대 세종은 70분의 수학 7문제니까 한 문제당 10분 정도 되죠? 수능형 3, 4점이고요. 한국공학대는 3문제인데 완벽하게 논술형인데 조금 쉬운 논술형, 인서울대학의 논술보다는 약간 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국공학대 논술도 고대 세종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형태가 되겠고요. 한국기술교육대는 작년까지는 시험 시간도 100분이고 논술 형태를 띠다가 올해는 수능형 12문제를 출제하고요. 시험 문제도 시험 시간도 80분으로 줄여서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외대랑 홍대세종은 문항별 배점을 대학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이 올해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천대가 원탑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외대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대학일수록 좀 높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서경대는 20대1 안팎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6대1이면 실질적으로 수시 원서를 6장까지 쓸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되게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논술의 유형과 난도 분류는요, 제가 고심 끝에 여러분들이 논술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수능 특강형의 문제, 수능 기출형의 문제, 수능과 논술의 절충형의 문제, 논술형의 문제, 이쪽으로 갈수록 수능 느낌이 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논술의 느낌이 강한 대학이겠죠. 그리고 난도는 쉬운 2, 3점, 4점, 쉬운 논술형, 논술형 이렇게 됐으니까 수원대가 제일 쉬운 대학 중에 하나겠죠. 가천대는 수능 특강형 문제인데요. 쉬운 4점형. 수능 기출형은 수능 특강의 문제도 출제하지만 옛날 기출문제 같은 걸 출제하는 대학교가 서경대, 홍대, 세종, 한국외대 이 정도가 될 거라는데요. 수능 기출형은 서경대, 홍대, 세종, 한국외대 이런 대학교가 되겠고요. 수능 논술 절충형은 기술교육대인데요. 이 기술교육대는 한 칸 정도 왼쪽으로 이제는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술의 유형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고대 세종은 수능 문제도 출제하지만 고1의 내용도 다루고 원래 전형적인 논술의 증명화 시험 문제도 냅니다. 한국공학대도 논술 형태의 문제가 되니까 이쪽의 대학들이 좀 더 수능에 가깝고요. 이쪽의 대학들이 논술에 좀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 일정은 대학별로는 이제 지원 상황에 따라서 시험을 나눠서 여러 차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 정도만 지정이 됐는데요. 서경대가 제일 빠르게 10월 30일 날 봅니다. 수능 전에 보는 거죠. 수원대가 10월 19일 토요일 날 자연계열, 20일 날 인문계열이고 시간은 아직 미정이에요. 홍대 세종은 11월 20일 날 일요일 날 보는데요. 세종시에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의 논술이나 수시 일정이 11월 20일 일요일과 겹쳐지게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가천대는 11월 24일 목요일 날 인문간호 보고요. 11월 25일 금요일 날 자연계열이 봅니다. 11월 25일 금요일은 기술교육대회와 시험 시간이 또 겹쳐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한국외대는 11월 26일 토요일 날 10시에는 자연계열, 15시에는 인문계열이고요. 서울 캠퍼스에서 봅니다. 고대 세종은 11월 26일 토요일 날 인문자연이 11시에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봅니다. 지방 가서 보는 거예요. 한국공학대는 11월 27일 날 보니까 서경대만 수능 전에 보고 나머지는 수능 후에 주말을 통해서 주르륵 가천대 기술교육대만 평일에 보고 나머지는 주말에 보니까 다른 대학교의 다른 전형의 일정과 겹쳐지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모의논술 자료나 기출문제나 이런 건 제 블로그에다가 정말 자세하게 수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